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9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소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악스트 2021년 5월, 6월호 들고 왔는데요. 통관으로는 36호고요. 잡지 살짝 살펴보고 이번에 악스트에는 소설이 한 편, 단편을 실렸더라고요. 정지돈 작가의 지금은 영웅이 행동할 시간이다라는 작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악스트는 인트로에 이제 김혜순 시인이 인트로 쓰시잖아요. 뭐 네. 언제나 좋지만 저는 이번 것도 아주 좋았거든요. 네. 쇠약해진 어머니, 김혜순 시인의 어머니 호스피스로 가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정확하진 않지만 시 같은, 옹알이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인상 깊게 늘 그렇지만 읽었고요. 악스트 이번 후 표지는 김경욱 소설가신데 네. 박민정 소설가가 김경욱 작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안에 인터뷰 내용을 보니 곧 장편 소설이 나올 예정인가 봐요. 근데 그 장편 소설 내용이 살짝 나와 있는데 김일성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있는 전직 안기부 특수요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 수교를 막으려고 미국 대통령 암살을 계획한대요.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겠는데 생각하면서 인터뷰 이렇게 슬슬 읽었는데 사실 저한테 좀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뭐 저를 비롯해서 소설 습작을 하는 분들도 이 요소야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위로받았던 부분을 읽어드리면 네. 그 이분이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학생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학생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예요. 선생님, 저한테 재능이 있나요? 그때 제가 하는 대답이 있어요. 성실성이 가장 중요한 재능이다. 보르헤스가 문학은 수학과 불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수학적 영역은 익혀서 터득할 수 있지만 불의 영역은 누가 가르쳐서 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있는 창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성실성이 가장 중요한 재능인 거죠. 이 얘기를 하면 다음 수업부터 출석률이 높아져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창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약간 좀 제 안에 창작의 불씨가 이미 꺼진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살려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항상 이제 쓰면서 재능도 없는데 이거 붙들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많이들 하실 것 같아서 쓰는 사람들은 이 성실성이 가장 중요한 재능이다라는 말에 위로받아서 오늘도 이 문장에 기대어 쓰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그래피라고 해서 소설가의 자전적 에세이, 작가의 자전적 에세이라는 그런 코너에서는 이현석 작가, 강민영 작가의 바이오그래피가 실려 있고요. 테이블이라고 최근에 발간된 해외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코너는 마거릿 애투드 글쓰기에 대하여라는 이건 에세이인 것 같아요. 소설 아니고 에세이인데 이 작품에 대해서 강화길 소설가와 박서령 번역가 그리고 성기승 출판사 이제 대표분 책 만드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코너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지돈 작가의 지금은 영웅이 행동할 시간이다라는 단편 한 편 실려 있고 장편 연재는 박연준, 김희선 작가의 장편이 연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는 테이블 코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작품들인데 덜 알려진 외국 문학? 외국 문학이 진짜 점점 좀 제 체감상은 안 팔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내고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을 듣는데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얘기들이 네. 들어있어서 네. 악스트 전반적으로 바뀐 다음에는 좀 좋아하는 코너기는 해요. 좀 네.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하는 것 같고 그 뒤에 실린 번역가 이혜원님의 글도 네. 그 많이들 요즘에 좋아하는 데보라 리비 작가의 에세이 관련된 것들 네. 번역 후기이자 작품 소개인데 네. 네, 이혜원 작가님이 막 북토크를 많이 하시거나 그게 전혀 아니어서 네. 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코너라 이것도 재미있게 좀 그 책을 고르는데 일단 참고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악스트 뭐 다른 코너들도 좋지만 이것도 한번 매호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번 호에는 뭐 소개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저희 정지돈 작가 지금은 영웅의 행동할 시간이다. 저희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네, 되게 네. 너무 활기차게. 아니 이게 네. 이제는 이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 그쵸. 파리가 배경인 프랑스가 배경인 네. 이 시리즈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요, 네. 정지돈 작가, 그동안 제가 많이 읽지도 않았는데, 항상 저한테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그 정진호 작가 옛날에 한 번 그런 했잖아요. 그렇긴 한데 작품 그래도 좀 읽지 않았나요? 작품 꽤 읽었어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네. 많이 읽은 편 아니에요? 약간 장편을 제가 하나도 안 읽은 거예요. 아, 이제 그거? 경장편이라고 하는 네네네. 정진 작가 꽤 많이 나왔는데, 네네네. 그거를 제가 하나도 안 읽어서, 아, 그냥 문예지에 나오는 것만 따라하는 수준이어서, 아, 내가 과연 이 작가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제 스스로 약간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식의 그 작법, 문법에 상당히 약한 편이어서, 네. 일단은 정유준 작가라고 하면 아 되게 신선하고 이번에도 그렇겠지라고 하면서 좀 무서워하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이해하지 네. 못할 것 같아서. 네. 근데 무서워. 제가 정지돈 작가한테 익숙해진 건지 아니면 정지돈 작가가 훨씬 더 한마디로 사회화가 된 건지 모르겠으나 이번 거는 전혀 그런 뭐랄까 부대낌이 하나도 없이 너무 재밌게 이거 너무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내가 바뀐 건지 정지돈 작가가 바뀐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네. 막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정도로 저한테는 좀 좋았어요. 네, 어떠셨어요? 네, 네.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네. 저희가 아마 그때 자음과 모음에 발표된 거 소개한 것도 네. 이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슬래시 들어가는 네, 제목 네, 읽기가 네. 좀 어려운.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뭘 얘기하려고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읽었던 것 중에 이번 작품을 가장 재미있게 읽었는데 네. 근데 저도 잠깐 생각해봤거든요. 네. 이게 가독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가독성에 대한 얘기도 한번 그 옛날 자모소설에서 했었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이게 정말 작가가 작정하고 바뀌어서 내가 잘 헤매지 않고 읽게 네. 된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내가 읽다 보니까 이 문법에 익숙해졌는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전자 같기는 해요. 그쵸. 작가가 맞아요. 의도한 것들이 좀 있고 그게 좀 아마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친절해졌어요. 네, 그리고 잡혀가는 느낌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이게 왜 작가가 전에는 못 썼고 지금은 잘 썼다가 아니라 네. 의도에 따라 어떤 본인이 강약을 조절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번 소설은 그런 느낌으로도 좀 헤매지 않고 읽긴 했지만 네. 저는 일단은 등장하는 인물 중에 NC라는 인물이 너무 좋았어요. 아, 네. 그 지하에 결국엔 사는. 노숙하는 네. 번역가인 인물이 너무 귀엽다고 해야 되나? 아.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네. 그냥 좀 이상한 되게 비호감일 수도 있는 인물인데 그쵸. 사실 네. 근데 뭔가 왠지 작고 귀여운 파리 지하에 있을 것 같은 존재처럼 느껴져서 왜냐면 그 막 번역도 자동으로 된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도 저는 약간 엄지공지 데리고 있는 두더지 같은 느낌 들었어요. 이게 약간 네. 그 지하에 정말 왜 그 파리 지하에 뭐가 있을지 진짜 모른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어서 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가독성이기도 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재미있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조금 더 시대적인 지금 현 시대랑 연결된 뭐 MZ세대가 등장한다거나 네. 인종차별적인 위협을 당하는 순간들이 등장한다거나 네. 봉준호의 기생충이 등장한다거나 뭐 공유 경제 얘기 계속 맞아요. 공유 자전거 얘기 계속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같은 신자유주의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해왔던 이야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근데 훨씬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네. 약간 과거의 인물이나 어떤 특정 작품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네. 저를 좀 덜 헤매게 만드는 맞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그 기저에 깔린 배경을 모르면은 계속 잡히지 않는 상이 있는데 네. 이번 소설은 제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서 네. 어떤 더 큰 깊이 있는 맥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 소설에 드러난 인물이나 이야기 구조나 이런 거는 아주 이 짧은 안에서 어떤 저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세계들을 많이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 들고 네. 그러면서 또 묘하게 약간의 우화인 것처럼 현실로 돌아오는 것까지 이 소설이 딱 해주고 있어서 네. 그냥 그 딱 작은 세계를 체험하고 돌아온 네.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네. 막 엄청 헤매고 어디로 빠져나가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하나의 갖춰진 세계 안에 잘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라 네. 재미있기도 하고 되게 매력적으로 인물들이나 이런 것 좀 보면서 그래서 그냥 읽고 너무 재밌다 딱 이 생각 드는 네.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새로운 세계, 약간 미로가 엄청나게 복잡하지는 않아서 네. 그렇지만 충분히 재미있을 만큼 꼬불꼬불한 그 미로를 좀 탐험하고 온 느낌이긴 한데 네. 줄거리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네. 해드리면 나는 이제 남자인 것 같아요. 30대 MZ세대라고 하면 20, 30대니까 그런 남자이고 M이라는 성별은 여성으로 보이는 애인이 있는데 나와 M이라는 두 연인은 프랑스에서 머물 예정이긴 한데 나는 런던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파리로 다시 합류할 생각이고 M이라는 그 여자친구는 처음부터 이제 파리에 머무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둘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덮치기 전의 이야기라고 이제 처음에 서두에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서 각자 이제 런던과 파리에 있는 동안 M이 이제 파리에서 겪은 조금 신비로운 이야기 이것을 이제 나에게 전해주는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일단 여기서 발생하는 일들은 뭐 또 특별한 건 없죠. 네, M이 어딘가 이제 뭐 전시 같은 걸 보러 파리의 어느 공간에 갔다가 네. 자전거를 잃어버리는 일이 하나 발생을 하고 네. 어떤 바에서 사람들을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떤 락 페스티벌처럼 보이는 어떤 공산당 어떤 네. 행사 같은데 그런데 이제 파리 외곽에 있는데 가서 락 페스티벌 즐기듯이 뭐 술 먹고 공연 보고 놀다가 막판에 전철이 끊겨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NC라고 불리는 한국인 남성의 자전거를 얻어 타고 밤에 돌아와서 네. 그 NC가 산다는 그 파리 지하의 어떤 카타콤 같은 네. 어떤 지하 도시에서 이틀 동안 머물면서 네. 거기서 자전거도 찾아서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런던에서 나를 만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인데 왜 재밌는지 저도 막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이게 이래서 재밌어라고 근거를 막 찾을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NC도 그렇고 저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일단은 저한테 좀 재밌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중심 서사의 중심을 좀 차지하는 그 공산당에서 마련한 그런 국제적인 좀 행사? 이런 거를 이제 참여하는 M과 이제 그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 네. 친구들이 이제 알리베르 거리의 선술집에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네. 첫 번째가 베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 그 다음에 베네의 애인은 인터내셔널 서커스 그룹에서 목마를 타는 남자. 그리고 얼마 전까지 충칭, 중국에서 공연을 하고 돌아온 남자. 그래서 그 사람도 공산당원이야 하니까 아니 그는 자신이 노동자라고 했어. 그리고 요즘 노동자들은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지. 약간 이런 부분에 사실 좀 재밌긴 했어요. 정지돈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이 베네랑 같이 공산당 그 행사인 페테드 류마니떼라는 이제 코뮤니즘 페스티벌로 가기로 했는데 거기에 같이 가는 사람이 디디에라는 왕년의 신자파 그러나 지금은 금융업에 종사 중인 남자인데 약간 좀 지금 86세대 같은 그런 꼰대가 돼버린 왕년의 어떤 좌파 이런 느낌의 사람이 있고 페트라라는 헝가리 출신의 여성이 있는데 도미나트릭스죠. 이게 뭐냐면 남성을 지배하는 여성. SM에서 S 역할을 하는 남자들이 그녀 앞에서 스스로 무릎 꿇고 묶이고 기어다니고 얻어맞고 약간 이런
거를 하는 약간 그런 페트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NC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되게 면면이 재밌어요. 나오는 네. 등장인물들. 그리고 이 페테드 리마니 때라는 이 커뮤니즘 이벤트 이 행사도 되게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와보니까 늙은이들밖에 없는 한마디로 요즘 그 86세대 아저씨들 꼰대 아저씨들밖에 없는 과거의 어떤 공산주의 그런 혁명의 좀 향기를 잊지 못하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요즘 세대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네. 그 아까 NC가 산다는 네. 그 지하 공간도 저도 되게 마찬가지로 매력적이었는데 네. NC라는 이제 사람은 한국인 유학생인데 유학생활 10년 하다가 결국은 박사는 못 따고 석사만 마친 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번역을 하는 책은 20세기 초반의 어떤 초현실주의 프랑스 시인이고 이 책도 헌책방에서 뭐 1유로인가 주고 사가지고 혼자 번역을 하고 있는데 NC가 이제 16구의 어떤 집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지하에 자리를 잡잖아요. 네. 이 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거리 생활을 했고 결국 카타콤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한인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다시 방을 구할 생각이 들지 않았다. 비싼 월세도 문제였지만 그에게 지상의 집은 무의미했기 때문이란다. 약간 이 문장에서 NC가 갑자기 좀 확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절반을 지하에서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파리 시내를 떠도는 NC의 삶. 그 지하 세계의 삶이 저한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네. 여기에 동화되면서 제가 이 환상성에 이렇게 마음이 확 기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약간 그 같이 지내고 나오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네. 어쨌든 그 화자도 저기 M도 네. 그 지하에 약간 매료된 약간 묘하게 네. 빠졌다가 나온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욕망하는 게 달라지고 NC가 사물에 가깝게 보였다라고 할 때 네. 그 NC가 사물에 가깝게 보였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약간 NC가 어떤 그런 인간 같지 않게 느껴진 저한테는 좀 귀여움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느껴졌던 게 좀 잘 전달이 돼서 되게 네. 짧게 사실 등장하잖아요. NC가 막 처음부터 주요한 인물은 아닌데 맞아요. 잠깐 등장하는데도 네. 정말 무슨 약간 지하에 사는 소인 같은 느낌으로 네, 맞아요. 그리고 더 이상 지상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라던가 정말 뭐 월세나 일자리에 대한 것도 없고 네. 그냥 자기가 발견한 책을 번역하는 작업에만 어떤 의미를 두는 네.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나머지 인물들 그 리마이트에서 만난 인물들은 그렇게 막 만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는 사람들이긴 한데 네. 근데 여기서 NC라는 사람과의 만남이나 마지막 소설 끝에 헤어질 때 한 얘기 같은 거 이런 네. 게 되게 뭔가 여기서 말하는 그 묘사한 것처럼 둥근 불빛이 원고를 비추었고 그 미색 종이가 희게 빛났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처럼 NC가 좀 비춰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좀 뭔가 약간 빛나는 인물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점도 재밌고 그 전에 그런 뭔가 공산당 페스티벌이라던가 네. 이런 것도 너무 다 현실적인 느낌이 있어서 네. 여전히 이 파리에서 진행되는 시간? 네. 근데 그게 코로나와 같이 이제 현 세대로 들어가고 네. MZ세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말을 진짜 최근에 알았거든요. 몰랐거든요. 네. 언제 네. 등장했는지도 모르는데 네. 아무튼 그런 것들에 굉장히 현실적인 부딪히는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 근데 사실 공산주의나 신자유주의 이런 것도 그 당대에 등장한 말들이긴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MZ세대라는 말이 막 요즘의 유행어로 치부하기에는 네. 어떤 시대를 뭐 이게 길게 가져가는 말일지 짧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되게 적절하게 다 같이 쓰고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유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이상한 그 공산주의 축제에서 놀다가 막차 끊겨가지고 미친 듯이 네. 뛰어가잖아요. 그것도 되게 현실감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막차를 눈앞에서 놓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파리 외곽이고
당연히 차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애미랑 이제 나는 통화하다가 갑자기 그 배터리 떨어져가지고 이제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애미 어떻게 이제 파리로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뒤에 그 후일담이 나오는데 M 앞에 이제 그 NC가 자전거를 끌고 나타나잖아요. 그 작고 연약해 보이는 남자와 허름해 보이는 그 자전거를 이제 NC가 갖고 와서 뒤에 타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타? 그랬더니 이 자전거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해냈다. 이 정도 역경은 문제도 아니다라고 NC가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되게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그 어두운 국도를 달리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좀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이거 어떤 영화에서 이 장면 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것 때문에 또 이 소설이 더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가끔씩 등장하는 장면들 묘사, 그러고 이번 소설에는 약간 묘사가 좀 다른 작품에 비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좀 장면을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전에는 계속 걷거나 계속 네. 이야기하거나 배경이 맞아요. 무대가 좀 바뀌거나 이런 느낌이라 네. 그러니까 뭔가 컷전환이 빨랐다면은 네네네.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끔 보여주고 네. 넘어가고 해서 네. 그런 점들도 가독성에는 저에게는 이해도가 좀 올라가는 데 있지 않을까? 약간 처음에는 NC를 이상하게 미친 사람처럼 봤던 M도 네. 자전거를 이렇게 얘기로 같이 탄 것도 그렇고 찾아준 것도 그렇고 네. 어떤 그 NC의 마음 같은 것에 대해 그래도 좀 조응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마지막 감정 같은 것도 좋았고 그 전에 이제 파리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다 뭔가 바쁘고 정신없고 혼란스러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두 인물이 주고받는 대화들도 좀 약간 선문답 같은 것들도 그쵸. 많고 근데 뭔가 거기서 어떤 자기랑 통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난 지점의 소설이었던 것 같아서 네. 그런 점들이 좀 다르게 읽히기도 하고 일단은 이 소설이 사실 단편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네. 어떤 연작으로 읽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 번에 모아서 읽을 기회가 있나 싶기도 한데 그럼 재밌겠네요. 네, 이렇게 읽어보면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그런 게 갈수록 느껴지는 게 지금은 저희가 직접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행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먼 세계 일인데 마치 가보지 않아도 그립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해보지 않았는데 그리운 맞아. 것처럼 그러니까 16구가 어디고 19가 어딘지도 네. 모르겠는데 그리운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디테일한 그런 거는 모르지만 대략의 체험을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하거나 기억이 있는 분들은 네. 근데 그게 없더라도 어떤 그리움이나 향수를 가지고 읽을 만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게다가 여행이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은 체류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네. 그곳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이나 목격한 일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게 진짜 코로나 때문에 더 이 세계가 나와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집중력 있게 다가왔나? 라는 생각도 지금 좀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뭐 파리 외곽에서 막 락 페스티벌 같은 사람들이랑 막 마스크 안 쓰고 술 마시고 버섯 나눠 피고 막 이런 행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환상처럼 보이는 상황이어서 네. 이게 처음에 이 문장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기도 하네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 우리 마스크 벗고 일했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공항, 기차역, 터미널, 삶이 봉쇄되고 멸균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그 말이 되게 좀 섬뜩하기까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렇게 됨으로써 네. 지금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지하생활자들이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것도 생각이 네. 갑자기 들잖아요. 네. 사실 그것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좀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바뀌면서 그리고 락다운을 하면서 어쨌든 왜 NC가 먹을 거리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거나 뭐 어떤 식으로 거리에서 무언가를 얻는 행위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어려워진 거는 네. 사실일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이 들고 NC 잘 살아있어야 될 텐데. 약간 그런 네. 뭔가 이상한 향수? 그리고
이 인물이 그 KFC에서 약간 백인에게 위협당하는 맞아요. 상황? 네. 이런 것도 저는 여기서 약간 그 덩치 큰 백인이 위협을 할 때 네. 약간 다른 전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못 들은 척하고 어떤 도와주는 백인 여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못할 정도로 쫓기듯이 이렇게 집에 막 뒤를 계속 돌아보면서 쫓기듯이 가는 상황 말고 좀 다른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 정지돈 작가의 소설에서 기대하는 바가 어떤 그런 한 번씩은 좀 쪼개지는 네.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결로 이렇게 결이 나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오히려 그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그게 뭔가 더 와닿는 게 있는 게 있어서 네. 약간 그런 톤들도 좀 저한테는 좀 달랐던 그런 것들도 이게 막 이 장면이 엄청 의미하는 게 있고 막 이렇게 느껴진 건 아닌데 네. 네. 그냥 어떤 현실과 비현실이 되게 잘 뒤섞인 이것은 소설이지만 근데 그 안에서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되게 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맞닿아 쓰고 있지 있죠. 않을까? 네, 네. 라는 생각 맞아요. 들었어요. 네. 일부러 막 생각해서 그걸 넣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그냥 삶이나 체험이나 일상이나 이런 데서 그냥 작가가 갖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좀 스며든 느낌? 그렇게 네. 좀 느껴졌어요. 만약에 의도를 네. 다 하신 거면은 그게 저희한테는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건 네, 진짜 맞아요. 더 좋은 거겠죠? 네, 네, 네. 네, 저희 이렇게 정지돈 작가의 단편소설 지금은 영웅이 행동할 시간이다 함께 읽어봤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저희 송승헌 시인 그리고 김상혁 시인과 함께 요즘시 이야기 이야기 해볼 건데요. 여름에 나온 문예지 신작들에서 새로 나온 시들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정지돈 소설 지금은 영웅이 행동할 시간이다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작업실에 돌아오니까 번역이 되어 있었다는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한 부분이 한 페이지가량 그 전에 원고에 이어서 번역되어 있었다는 거지. NC는 자기가 착각했나 싶었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 깜빡했다거나 전에 미리 해둔 부분이었다거나. 근데 아니었다. 그날 이후 NC가 작업실을 비우면 번역은 자동으로 진도가 나갔고 심지어 번역의 질도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고 했다.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닐까 생각했지만 NC의 작업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불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미친 사람이네. 내가 말했다. M은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냥 어떡해요. 근데 저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여기로 왔지. 그렇지만 NC가 나쁜 사람인 것 같지는 않다고 M은 말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외롭고 그러다 보니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 거 아닐까? 아니면 정말 그런 일이 생긴 걸지도 모르고 그것도 아니면 이 모든 게 장난질일지도 모르지. 나는 M의 말 중에 뭐가 가장 합리적인 것일까 생각했지만 알 수 없었다. 누군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매번 곤란했다. 그런 상황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모른 척하거나 그 사람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치워두는 거다. 하지만 가끔 그렇게 눈치고 지나갈 수 없을 때가 온다. 사실상 우리 삶 전체가 대충 넘어가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다.